따뜻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공공정책으로서 명상교육의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여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또 오늘이 불타는 금요일 아닙니까? 그런데 뉴스에서 보니까 이게 코로나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이제 심상치 않은 보도들이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마음이 힘든 영역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많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참 사람들은 용어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기나 할까? 내 생이 끝날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은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병원에 근무하면서 병원이 코로나 때문에 일시 폐쇄된 적도 있었고, 또 진료를 하면서 마스크 끼고 쉴드라고 하죠. 그 쉴드를 끼고 진료를 하게 되는데,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또 꼬마 아이들하고 주로 진료를 하는데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익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언제 끝날까라는 염려가 이게 좀 스트레스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경험하는 여러 감정들이 있는데 다 포함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지 않을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이겨내는가가 이 감염병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명상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공교육이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제 공교육과 사교육을 굳이 나눠야 되나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학교 교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명상교육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감염병도 이겨야 되지만 이 코로나 시대가 가지고 오는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라마다 많은 안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때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어른으로서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겨나가도록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감염병 스트레스에 대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기에서도 감염병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슬라이드를 보면 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 중에서 호흡 마음 챙김 명상이 첫 번째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뭔가 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이 마음 챙김 명상을 좀 이렇게 집어넣은 걸로 봐서는 마음 챙김 명상이나 이런 명상이 국가에서도 그 효과가 좀 뭔가 좋다라고 이미 입증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자료는 미국의 질병통제관리센터 CDC라고 하는 이 센터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첫 번째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에 대해서 안내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면 미국의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도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에 대한 소개들이 있어서 미국에서도 명상이라든가 또는 마음챙김, 이러한 영역들이 이미 스트레스 관리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 굉장히 효과적인 걸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이 흥미로워서 제가 이 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마음챙김이라는 주제의 연구 논문이 어느 정도 발표되고 있는가에 대한 최근의 논문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들도 마음챙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역이 많이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가를 보면 역시 이제 심리학
정신의학, 신경과학의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제 오늘의 저희 주제이기도 한 이 교육의 영역에서는 6.1%여서 아직은 이제 교육 쪽에서는 이 마음 챙김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가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마음 챙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것들을 교육을 하는 것이 정말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정해주는 걸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이제 요즘 이제 유명한 이제 석학분이신데요. 그분이 많은 책도 썼고 또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제 강연을 한 이 내용을 제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한 장 넣었습니다. 여기에 이분은 이제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 불확실한 세계에서 학생들은 미지의 것을 포용하고 정신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어떤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한데 또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 아이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교육은 궁극적으로는 아동 청소년의 포지티브, 그러니까 긍정적인 발달을 돕는다는 이거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미래의 일자리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새롭게 대두된 어떤 능력,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능동적인 학습, 탄력성, 스트레스 내성 및 유연성과 같은 자기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예측되는 미래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향후에 어떠한 인간상, 어떠한 핵심 역량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게 되겠죠. OECD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인데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또 이제 OECD 교육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디세코 프로젝트로부터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핵심은 미래 사회를 전망해서 어떠한 핵심 역량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2030년이 되는 미래는 어떠한 미래일까? OECD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러한 것들이 특징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는 시대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아이들이 가져야 될 역량은 주도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에 필요한 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을 이전에는 이제 능력을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OECD 2030은 개인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이제 웰빙으로 목적을 삼았습니다. 저는 이 웰빙이란 단어가 참 다양하지만 이제 좀 의미 있는 교육의 목적으로 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OECD에서 학생들은 이제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결국은 그 학생들, 학습자로서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에 그 교육과정을 이제 개정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전은 그 자기 주도적인 혁신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것에 비전을 두고 있어서 세계의 교육의 비전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어떠한 인간의 그러니까 학습의 역량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 이제까지는 그 지식을 습득하는 수동적인 학습자로서의 어떤 학생들을 바라봤다면 현재 그리고 미래는 전인적인 발달,
그리고 능동적인 학습자로서의 개념으로 결국은 웰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교육의 정책의 흐름에 안에서 명상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명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좀 이제 대표적인 두 나라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고 그 시사점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은 명상에 대한 관심과 마음 챙김, 이런 명상 관련 활동, 연구들은 늘어났지만 처음에는 의료, 물론 이전부터는 이제 명상이라는 어떤 동양에서의 불교적인 어떤 수행의 방법이었는데요. 의료, 그리고 이제 직장과 사회, 그리고 현재는 그 아동 청소년, 학교에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 영역과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상 교육을 학생에게 적용했을 때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라는 연구들은 많이 나오고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정리한 자기인식, 회복탄력성 이러한 영역들은 일반적으로 명상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에 적용됐을 때도 학생들에게 동일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많은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은 마인드풀니스 이니셔티브라는 그 연구소를 국회에서 이제 의회에서 설립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연구소에서 의회 국회의원들 포함한 그 이제 다양한 그룹에서 연구를 하고 1년여간의 연구 결과를 연구 보고서로 발표를 했습니다. 마인드풀 네이션 UK라는 이름으로 영국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마인드풀니스를 적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요. 여러 영역 중에서 교육의 영역에 대한 내용을 핵심을 보면 마음 챙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교사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대겠다. 이 두 가지의 핵심 레코멘데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좀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행 전략으로서 그 마음 챙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것을 중요 요점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근거 있는 마음 챙김 교육을 개발하고 계속 보완하는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사회정서 학습이라는 영역으로 이러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보급하는 활동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방교육법에 이 학업적, 사회적, 감성적 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법, 이게 사회정서 학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이 사회정서 학습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문화를 바꾸는 그러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학습 과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학교 체계에서 이 사회정서 학습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전문 기관들과 협력해서 이러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홈페이지 외에도 이제 많은 좀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에모리 대학에서 개발한 C-러닝은 한국에 이제 번역이 돼서요. 아마 작년 금년부터 이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한국에도 소개돼서 무척 기대가 높습니다. 이러한 두 나라의 해외 정책 사례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법적인 근거와 국가 정책에서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학교 교육 과정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효과가 입증된 근거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학교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선생님들을 지원해주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이 명상교육이나 또는 사회학습 그리고 인성교육들이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명상교육의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명상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효과는 외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상당히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명상교육은 좀 이제 단회적인 또는 개별적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명상 기반 교육을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에 접목한다면 어디에 접목해 볼 수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교육에 대한 체계를 보면 첫 번째는 인성교육, 두 번째는 민주시민교육, 세 번째는 사회정서교육, 네 번째는 다양한 심리정서 지원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교과목 중에서 도덕교육 등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교육 체계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께서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인성교육을 의무로 제시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라는 것입니다. 실제 인성교육의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현황이나 또는 학교에서 체험하는 정책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인성교육 인증 프로그램에 명상교육들이 이제 인증 프로그램으로 좀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좀 이런 명상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개발이 되고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인성교육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책 과제에 좀 해당이 돼서 민주시민교육도 뭔가 이제 명상을 기반한 교육하고 일부는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민주시민 교육도 이제 시범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아직은 만들어지진 않지만 이 내용에 명상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좀 집어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정서 교육도 실험학교를 통해서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이 교육의 프로그램들은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조금 더 확대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도 넓은 의미에서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학교,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명상과학연구소도 학교의 대학교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 명상을 보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명상교육을 좀 현황을 살펴보고 몇 가지 시사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교육정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체계적인 개발은 아직 매우 미흡한 상태로 생각합니다. 명상은 동양 또 한국에서 명상에 대해서 용어는 익숙하지만 학교 체계에서 명상이나 마음챙김에 대한 적용은 매우 미약한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개별 교실 중심의 단기 프로그램이고 이론적인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들이 직접 명상을 하시고 체험을 하고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라기보다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좀 우선이 돼서 선생님들이 명상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그림이 되게 예쁘시죠? 단풍처럼 이제 5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마음챙김의 연구에서 핵심 단어를 유형별로 통계적인 처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마음챙김, 명상, 정서조절, 주의, 수인화로 되어 있는 빨간색이 가장 많은 그 연구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5번으로 내려올수록 연구가 좀 적은 분야인데요. 5번이 청소년 아동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라색으로 있는 원을 찾기가 어려우실 정도로 아직까지는 연구나 관심이 다른 영역보다는 무척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와 또 해외의 명상교육의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명상교육이 좀 도입이 되려면 저희는 어떠한 체계를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생각하시고 또 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지려면은 이러한 4가지의 그 순환 체계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 도입을 위한 전략적 도식을 4가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사회적인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전인적인 발달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역할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명상교육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필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인데요. 그 교육과정의 추진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된 우리나라라면은 이제 인성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들과 접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개발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학생들의 그 학업, 수업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확산 전략인데요. 이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외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명상 교육에 다학제적인 거버넌스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명상을 경험하시고 명상의 회복의 효과와 교육의 효과를 경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명상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계속 이것이 순환되는 프로그램이 검증이 되고 발전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입니다. 명상 기반 교육을 연구하는 학술단체, 학교 연구기관, 또 민간기관들하고 연구 결과를 좀 축적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국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국책 연구로서 명상 교육이 좀 채택되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또 정책 도입이 이루어지고 지원 체계 확립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에 있어서 명상의 효과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인성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 등을 통한 어떤 정책적인 기반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관심 있는 저희들의 좀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